자, 일단은 우리가 화학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어려울 수 있지만 겨울방학 기초 강의에 맞게끔 최대한 좀 쉬운 예제들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근데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차차 질문을 따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1, 2, 3 주차 때 1단원 수업을 할 거예요. 1단원 수업. 그리고 4주차 때만 4주차 때만 2단원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2단원이 사실 양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만 4주차 때 한 번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5, 6주차에 3단원을 또 중요한 것만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7, 8, 9, 10주차에 4단원을 다룰 거야. 그러면 다루는 주차를 봤을 때 1단원은 좀 우리가 오래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4단원도 좀 오래 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요 1단원과 4단원이 좀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짧게 하고 치고 넘어가면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1, 4단원을 위주로만 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4개 단원을 겨울방학 때 중요한 거 위주로만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아, 나 화학 한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네, 각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알겠어?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이 수업을 다 듣는다고 하도 자만하지 말고 학기 중에도 계속적으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수업을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 한번 펴볼까? 자, 처음에 보면은 화학과 우리생활이라고 해서 쭉 뭐 긴 글이 나올 거야. 책 페이지로 봤을 때 자, 3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서 봤으면 쭉쭉쭉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거기를 과감하게 안 할 거고 어디부터 할 거냐면 10페이지를 한번 봐봐. 뭐 한 거야? 잘했어. 참지 말고 해. 방금 좀 참았지? 참지 말고 해도 돼. 카메라 있으면 뭐 해도 돼. 알겠지? 쫄지 마. 자, 그러면 10페이지의 화학 식량과 몰 여기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단원을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수학의 가장 기본은 사실 구구단이죠. 그치? 그리고 국어의 가장 기본이 기억, 니은, 디귿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단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앞으로 좀 힘들 수 있겠죠? 그치?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는데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죠. 구구단을 모르는데 두 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죠. 힘들겠지 좀. 그것과 비슷하게 이 단원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앞으로 좀 화학에 대하여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나도 최대한 노력해서 쉽게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보자. 중간에 넣자. 됐다. 자, 그러면 먼저 화학 식량. 자, 화학 식량에서 요 양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질량을 말해요. 질량. 근데 실제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량 정도를 말해. 그럼 질량이라는 건 뭐야? 무겁냐, 가볍냐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대답해도 돼. 알겠어? 카메라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 대답하세요. 나 대답 없는 수업 별로 안 좋아해. 알겠지?
네 해줘. 냉도 좋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원자량이라는 화학식량이 있어. 원자량이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 그렇다면 상대적이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이라는 건 비교를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은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은 탄소를 사용할 거예요. 탄소.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 원자 번호는 원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12라는 숫자를 쓸 건데 이 의미는 질량수를 의미해. 이따가 참고 내용으로 더 얘기를 해볼게. 어쨌든 이런 탄소를 12.00이라고 기준을 잡고 다른 원자들이 얼마나 무겁냐, 얼마나 가볍냐를 나타낸 숫자인 거야. 원자량이란. 자, 그러면 상대적인 값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는 원자량의 단위는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12g이요 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단위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참고 내용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 요 숫자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원자 표시. 중학교 때 나오기는 하는데 한 번 더 하자. 원자의 표시.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원자가 있을 때 앞에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를 써볼 수가 있어. 이때 A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원자 번호를 의미하죠. 원자 번호. 근데 이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양성자 수. 그리고 B라는 거는 질량수를 의미하는데 이 질량수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개수야. 그러면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뭘 말해? 양성자랑 중성자. 그쵸? 그래서 양성자 수, 양성자 기호 P라고 씁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 중성자 기호 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 녀석은 질량수가 12래요. 그치? 그럼 중성자 몇 개 있을까? 6개 있겠지? 12에서 6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기준으로 잡을 거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동위원소라는 게 있거든. 동위원소. 동위원소. 이 단어에 나오는데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는 같은데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불러.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정도만 다른 거야. 그걸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탄소인데 질량수가 12짜리인 녀석도 있고 탄소인데 질량수가 13짜리인 녀석도 존재를 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양성자 6개에 중성자 6개죠. 근데 이 녀석은 양성자 6개에 중성자가 7개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둘의 원자량이 같을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탄소라도 원자량은 다른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기준을 잡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12짜리. 그래서 이 녀석의 질량수가 12짜리고 원자량을 몇으로 정한 거다? 12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원자량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소 원자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봐.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는 탄소를 올려놓고 한쪽에다가는 수소를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탄소는 질량수가 12야. 근데 이 녀석은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무거울 거야? 탄소가 더 무겁겠지. 그래서 탄소 쪽은 기울기는 할 건데
이 질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수소의 개수를 한 12개 정도 올려주니까 또 대충 수평이 맞더래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이때 수평이 정확히 수평이 아니라 대충 수평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충 수평. 자, 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쪽 저울에다가 내가 얘를 하나 올려놨어. 그리고 반대쪽 저울에다가 분필을 올릴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서. 그럼 일로 기울어져 있던 게 분필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되겠지. 수평이 맞겠지. 근데 이게 정확히 수평이 맞으려면 이 분필을 똑같이 올리면 안 되겠죠. 어느 순간은 이 분필을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부러뜨려서 조금 올려줘야 수평이 좀 맞을 수 있겠지.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소를 올려놓고 수소를 올려놓고 했을 때 수소를 한 11개 정도 올려놓고 그 뒤로부터는 수소보다 더 가벼운 거, 수소를 좀 조각내서 쪼개서 조금씩 올려야 정확히 수평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12개 정도를 올리면 대충 수평이라는 거지. 정확히 수평이 아니고. 즉, 얘네들 질량이 정확히 똑같은 거야? 그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수소의 원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인 12.00보다 약 12분의 1배 정도 가볍다는 얘기지. 12개 올라야 수평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수소의 원자량은 약 1이라고 볼 수 있겠네.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1.0079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소의 원자량이 1은 아니야. 대충 1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대충 1이다. 오케이?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두 번째. 산소의 원자량. 자, 또 수평을 맞출 겁니다. 여기에 탄소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는 산소를 올려놨어. 근데 탄소는 얘는 12고요. 요 녀석은 질량수가 16짜리야. 누가 더 무거워? 얘가 더 무겁겠죠? 얘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개수를 좀 따져봤을 때 탄소는 한 4개 정도 올라가고 얘가 한 3개 정도 올라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대충 수평이 맞더래요. 그렇다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산소의 원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인 12보다 약 3분의 4배 무겁다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대충 산소의 원자량은 몇이 돼요? 16이 될 거야. 근데 정확히 16일까? 아니겠죠. 이것도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면 15.995 정도 돼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알려줄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정하는 거니까 12.00처럼 딱 정수의 영역대로만 딱 떨어지는 원자량을 갖는 원자는 누구밖에 없을까? 기준이 되는 탄소밖에 없겠죠. 다른 녀석들은 사실 다 소수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약 1, 산소의 원자량은 약 16이라는 사실은 암기를 해줘야 앞으로 좀 편해질 거야. 그럼 볼게. 자, 암기하세요. 근데 보니까 필기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적을 게 이렇게 많은데 암기할 것만 일단 먼저 적자. 암기하세요. 탄소 원자량 몇이에요? 12. 수소 원자량 약 몇이에요? 1이요. 자, 그리고 산소 원자량 약 몇이에요? 16. 하나만 더 추가할게. 질소 원자량은 약 14예요. 얘네는 외워놓자잉. 얘는 외워놓자. 자, 그럼 두 번째. 분자량. 자, 분자량은 쉬워. 분자들이라는 건 원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을 말해요. 합.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죠. H2O가 물 분자거든. 그럼 이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미키마우스 대가리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치?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산소고 요 조그만 애들이 수소 두 마리를 말해. 그치? 그러면 요 입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6이어서 원자량의 합 18이 되겠죠? 그래서 물 분자의 상대적 질량은 18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쉬워. 분자량은 그냥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분자들은, 많이 나오는 분자들은 마찬가지로 또 뭐 해줘야 될까?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 외워놓자. 그냥 몇 개 분자량은. 자, H2O의 분자량은 방금 했죠? 몇이야? 18. 그쵸? 그리고 O2 분자량 몇일까요? 32가 되겠죠? 16 더하기 16이니까. N2는 28이 되겠죠? CO2는 44, 12 더하기 32니까. CH4는 16, NH3는 17. 오케이? 네. 네. 야, 이름 메테인. NH3는 암모니아. 좋아. 그래서 얘네들 기본 입자들이, 기본 분자들이야. 암기해야 돼. 또 있어. CH2O. 폼알데히드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30이죠. 또 C2H4O2. 뭐 여러 녀석이 있겠지만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이 녀석 분자량은 몇일까요? 24 더하기 4 더하기 32죠. 근데 그걸 다 할 필요 없죠. 왜?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몇 배야? 2배씩이죠. 원자 단위. 그래서 몇일까? 60.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또 C6H12O6. 얘는 누구니? 포도당이죠. 포도당. 자주 나오니까 알고 있으세요. 포도당 분자량 몇일까요? 180이겠죠. 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봐. 몇 배야? 또 3배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또 이건 진짜 중요해. 수능 모의고사에 매번 나오는 녀석이야. 분자량에서도. NO 30, N2O 44, NO2 46. 또 N2O4는 몇일까요? 92요. 그치? 잘했어. 틀릴 뻔했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놔. 얘네들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숙제할 때 무조건 외우시고요. 오늘은 H2O 미리 얘기할게. H2O, CO2, CH4, NH3 얘네만으로만 얘기할게. 알겠죠? 암기해놔. 물 분자 분자량 몇? 물 18. 그치? CO2 44. 자, 그러면 NH3 CH4 16. CO2 여기다 오늘 적어놓고 하자 그냥. CO2 몇? 44. H2O 18. 그리고 CH4 16. NH3 17. 오늘 이거 적어놓고 할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해. 최대한. 요거예요. 자, 그리고 화학식량의 종류가 한 가지가 더 있어. 원자량 했었죠? 분자량 했었고, 그냥 일반적인 화학식량이라는 것도 있어. 뭐 이걸 굳이 적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뭐냐면, 분자량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녀석들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책에 나와 있지만 NaCl이 책에 나와 있을 거거든. 그 격자 구조 그림 나와 있는 거, 결정 구조. NaCl은 물 분자처럼 무언가 딱 하나의 입자라는 게 없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분자인지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NaCl은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온 결합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치?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면 돼. 그래서 NaCl의 화학식량은 58.5라고 하는 거죠. 분자량이 아니고. 알겠죠? 간단해.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화학식량이라고만 하는 것 뿐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몰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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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몰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묶음 단위거든. 그냥 묶음의 단위. 예를 들어 한 봉지에 말하는 봉지, 아니면 박스에 담아놓으면 한 박스, 이런 게 묶음 단위죠. 그런 것처럼 몰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몰이라고 이름을 붙인 박스가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몰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다 물을 담아놨어. 한 박스를 꽉. 그럼 이거는 물 1몰이라고 불러요. 그 두 박스야. 물 2몰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를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몰은 결국에 원자, 분자, 이온, 전자 등 얘네들을 세는 단위예요. 세는 단위. 그래서 영현아, 내가 심부름을 좀 하나 시켜볼게. 지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왜 필요한지. 돌멩이가 있어요. 영현아, 네가 나가서 돌멩이를 10개 주술 거예요. 주술 수 있어, 없어? 주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건 이제 미션 성공했어. 성공. 다음 미션 나가서 모래알을 10개 주워오래요. 내가 10개 주워오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미친놈이야, 뭐 이런 걸 시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욕을 하면서 할 수는 있어, 굳이. 그쵸? 근데 다음 미션 나가서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 10알을 내가 갖고 오래요. 할 수 있어요? 실패. 못해. 현미경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똑같이 무언가 개수를 세는 짓거리를 했는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갈수록 입자의 크기, 입자라는 건 알갱이죠. 입자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인 개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슈퍼에 가가지고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조립봉 한 456알 좀 주세요. 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조립봉 어떻게 파는 거야? 456알을 다 세보진 않았어. 456알을 한 봉지에 넣어서 팔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가 작은 녀석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묶어서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밀가루도 못 세는데 원자, 분자, 이온, 전자 얘네들은 밀가루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쟤네들의 개수를 헤아리려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는 거예요? 묶어서. 몰이라는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세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면 입자 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셀 거냐면은 어떤 입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묶어서 1몰이라고 얘기할 거야. 1몰. 즉, 요 얘기죠.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가 1몰이 있대요. 1몰. 그러면 여기 안에는 수소 원자가 2몰 있다라고 하겠죠. 산소 원자는 1몰 있다라고 할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몰은 개수죠, 결국. 그럼 봐봐. H2O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물 분자가 한 개에 있으면 수소 원자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산소 원자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근데 이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라는 말이 1몰이 있다는 뜻이야. 이만큼이 몇 개라고? 1몰 개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물 분자가 1몰 개 있으면 수소 원자는 이것의 몇 배만큼 있을 거야? 2배만큼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2몰 있다는 거죠. 산소 원자는 이것만큼 있겠지? 1몰 있다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사람이 2사람이야. 8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4개겠지. 근데 사람이 2사람이야. 머리의 개수는 몇 개야? 2개겠죠.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물 분자가 한 마리 있어. 수소 원자는 2개 있는 거예요. 물 분자가 한 마리 있어. 산소 원자는 1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 분자가 1개가 아니라 이만큼 있으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요것의 2배만큼 있겠지. 2몰. 요것의 1몰만큼 있겠죠. 1배만큼. 이해돼요? 진짜로? 진짜 되나? 그럼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몰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이 몰이라는 박스에 H2O가 물 분자가 여기에 반을 채워놨대요. 근데 이 한 박스는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는 거냐면 한 박스에 무조건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반을 채워놨으면은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예요? 물 분자가? 0.5몰 있는 거야. 반만 넣어놨으니까. 개수로 치면 몇 개가 될까요? 개수로 치면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분해해서 각각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의 개수를 따로따로 세볼 거야. 따로따로. 그러면 H2O 0.5몰에는 수소 원자가 얼만큼 있을까? 이것의 몇 배? 2배만큼 있겠지. 이것의 2배라는 거는 결국 몇 몰을 말해요? 1몰이죠. 그러면 0.5몰의 물 분자에는 수소 원자 몇 몰 있는 거예요? 1몰. 그쵸? 이것의 2배만큼이니까. 그럼 0.5몰의 물 분자에는 산소 원자가 몇 몰 존재하는 거예요? 0.5몰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네. 공식화 시켜줄게. 무슨 가로에 들어갈 원자 수는 분자 수 곱하기 한 분자당 가로 원자 수를 말해요.
공식처럼 기억을 해놔봐. 그럼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서 해볼까?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야. 그쵸?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가 지금 몇 몰이에요? 0.5몰이에요. 0.5몰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는 몇? 2. 0.5 곱하기 2해서 1이 나온 거죠. 0.5 곱하기 1을 해서 0.5가 나온 거지. 여기도 똑같은 거지. 되니? 그러면 다른 예제로도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 CH4가 0.25몰 있대. CH4가 0.25몰.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는 몇 몰 있을까요? 0.25몰. 그치, 잘했어. 수소 원자수 몇 몰 있을까요? 1몰 있겠죠. 이제 좀 되니? 또 NH3가 0.1몰 있대요. 그럼 여기에 질소 원자는 몇 몰 있니? 0.1몰 있겠지. 수소 원자는 0.3몰. 그치? 그럼 한 번만 더. CO2에는 CO2가 0.4몰 있대요. 여기에 들어있는 CO2 0.4몰에 있는 전체 원자수는 몇 몰일까요? 그치, 1.2몰. 이해돼? 1.2몰 중에 탄소는 몇 몰? 그치, 산소는? 그치, 3 곱한 거죠? 전체 원자수? 이해돼? 입자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몰과 입자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몰과 질량이라는 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몰과 질량. 자, 몰과 질량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숫자 하나를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 하나의 정의. 어떤 숫자를 말하냐면은 NA라고 쓰고 아보가드로 넘버, 한국말로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주시면 돼. 아보가드로의 수예요, 이게. 아보가드로의 수가 뭐냐면 탄소,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이 12.00g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예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은 저울에다가 요 탄소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연필심이죠. 연필심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오케이? 질량을 재보니까 12.00g이래요. 이때 원자를 잡을 수 있는 쪽집게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를 다 세보는 거지. 그게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되죠. 그럼 개수를 세봤더니 원자수가 몇이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아까 봤던 숫자죠? 1몰계 결국에. 요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됐죠? 이 아보가드로 수가 이게 읽어보면 몇이냐면은 한 6,000해 정도 돼요. 6,000해. 읽어보면 6,000해가 꽤 큰 숫자지. 얼마나 큰 숫자냐면 내가 6,000해 원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 100조씩 줄 수 있어요. n분의 1로 치면. 그러니까 100조가 60억 개 있으면 6,000해 정도가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아시겠죠? 아보가드로 수가 이렇게 큰 숫자다. 그러면 볼게. 이걸 이용해서 입자수랑 질량을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해해봐봐. 탄소랑 수소는 둘이 비교했을 때, 한 개당 질량을 비교했을 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죠. 수소가 한 12분의 1배 가볍죠. 또 탄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질량비가 또 몇 대 몇이야? 3대 4쯤 되죠. 한 개당 질량비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봐봐. 탄소가 아보가드로 수 개만큼 있어요.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 영현아 몇 그램이라 그랬어? 그치, 정확히 12.00g이에요. 근데 수소 원자가 똑같은 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똑같은 만큼. 그러면 수소 원자를 이만큼 모아놔서 질량을 쟀어. 몇 g일까? 그치, 약 1g인 거야. 왜? 한 개당 질량을 쟀을 때 12대 1인데 같은 개수만큼 모아놨을 때도 전체 질량은 12대 1의 차이가 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또 산소는 똑같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산소가 이만큼 있으면 몇 g일까? 그치, 16g일 거야. 되니? 그래서 요만큼 개수를 모아놓은 질량을 기준을 삼아 놓으면은 어떠한 입자든지 몇 개 있을 때 몇 g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또 H2O가 있어요. H2O 1몰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있다 그랬어? 2몰. 산소 원자는 1몰. 그러면 수소 원자 2몰은 몇 g일까? 수소 원자 한 박스가 몇 g이라 그랬어? 1g이라 그랬잖아. 수소 원자 몇 g? 몇 박스? 두 박스죠? 두 박스면 몇 g이겠어? 2g이겠죠. 산소 원자 1몰은 몇 g일까? 16g. 그러면 물 분자 1몰은 이 질량들을 포함하고 있겠지. 그럼 물 분자 1몰은 몇 g일까? 18g일 거야. 이해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H2O의 물 분자량이 몇이에요? 18이에요. 분자량만큼 있으면 1몰이란 얘기지. 여기도 봐봐. 원자량만큼 있으면 1몰이라는 소리죠. 원자량만큼 있으면 1몰이라는 소리죠. 원자량만큼 있으면 1몰이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죠. 별표. 화학식량의 단위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만 그 화학식량만큼의 질량이 모여 있다면 그게 몇 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1몰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화학식량 g이라는 거는 뭘 말해요? 1몰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1몰당 질량을 의미해요. 쉽죠? 그럼 또 봐봐. 연습 한번 쭉 해볼게, 이제. 자, CO2가 있어요. CO2 44g이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22g은? 그치, 절반이겠죠. 질량이 반이 줄었다는 얘기는 개수 반이 줄었다는 얘기야. 0.5몰이에요. 그러면 11g은 몇 몰이에요? 0.25몰. 4.4g은 몇 몰이에요? 그치, 0.1몰. 이해돼요? 88g은 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한 번 더.
CH4는 1몰이 몇 g이에요? 16g이에요. 그러면 0.5몰은 몇 g일까? 8g. 그러면 0.25몰은 몇 g일까? 0.25몰은 4g이에요. 그럼 0.1몰은 몇 g일까? 1.6g. 그쵸? 한 번만 더. NH3는 1몰이 몇 g이야? 17g. 그러면 2몰은 몇 g이야? 34g. 그러면은 3.4g은 몇 몰이에요? (0.2몰) 얘 10분의 1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2몰은 아니 2몰이래. 2몰 했었지. 0.5몰은 몇 g이야? 그치, 8.5몰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이거 다 어떻게 한 거야? 이 물질들이 몇 몰 있을 때 몇 g이냐를 뭘로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공식화 시켜 볼게요. 이것도 별표야. 요걸 가지고 생각해 봐봐. 얘 화학식량은 17이야. 그치? 몰수라는 거 봐봐. 몰수. 앞으로 기호 쓸 거야. N이라고 씁니다. 기호. 몰수는 질량 웨이트 W입니다.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화학식량은 M이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파생시켜 보면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M은 N분의 W. N은 M분의 W. 그리고 질량은 화학식량의 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W는 N 곱하기 N. 이것도 어떻게 해줘? 외워요. N은 N분의 W, M은 N분의 W, W는 M 곱하기 N. 돼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보자. A라는 분자가 있대. 근데 이 A라는 분자는 0.25몰이 있는데 이 녀석의 질량을 재보니까 3g이래요. A 분자의 0.25몰 질량이 3g이래. 문제에서 그래. A 분자의 분자량은 몇인가요? 라고. 몇일까요? 그치, 12. 단위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한 거야? 그치. 0.25몰 있으면 1g이야.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몰당 질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몰당 질량이 12g일 거야. 그래서 분자량은 12인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분자량 M은 N분의 W라 그랬죠? 뭐분의 뭐야? 0.25분의 3이죠? 3 곱하기 4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되니? 완벽히 이해됐다고 생각할게. 잘한 것 같아 지금. 자, 그러면 몰과 질량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별표. 한 개당 질량.
한 개당 질량. 그러면 탄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몇 g이라고 했어? 12g이라고 했어요. 그럼 탄소는 한 개는 몇 g일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이겠지.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CO2가 NA에 있으면 몇 g이에요? 이게 NA죠? 그치. 44g이에요. 그러니까 NA계 나왔을 때 쫄 필요 없어. 이거 쓰기 귀찮아서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1몰계라는 얘기지. 44g이죠. 그럼 CO2 한 개는 몇 g일까? 분의, 그치. NA분의 44g인 거야. 한 번 더. NH3는 한 개가 몇 g일까? NA분의 17g. 이해돼?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NA분의 mg이죠. 원리 이해돼? 됐니? 아, 쉬워. 너무 쉬워. 나 지금 너무 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영현아, 너도 쉽게 잘하고 있죠? 나도 지금 잘하고 있어. 봐봐 또. 그러면 이번엔 1g당 분자수예요. 1g당 분자수. 봐봐. CO2가 있어요. CO2 44g은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그러면 1g엔 몇 몰일까요? 44분의 1몰. 그치? 이번엔 CH4는 16g이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그러면 1g엔 몇 몰이에요? 16분의 1몰이에요. 그치? 그러면 1g당 분자수는 n분의 1이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엔 CH4 대 CO2의 1g당 분자수는 44 대 16이죠. CO2는 1g에 44분의 1몰이고요. CH4는 1g에 16분의 1몰이에요. 44 대 16이겠죠. 그러니까 역수관계인 거죠. 그럼 보면은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지. CH4, CO2를 비교했을 때 같은 질량에는 무거운 게 많았던 거야? 가벼운 게 많았던 거야? 얘 분자량 16, 얘 분자량 44잖아. 가벼운 게 더 많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또 이거야. 골프공으로 1kg을 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탁구공으로 또 1kg을 달아버릴 거야. 누가 더 많이 필요할까, 개수는? 탁구공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왜? 탁구공은 한 개가 무거우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개수야, 이제.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개수는 무거울수록 많다, 가벼울수록 많다.
가벼울수록 많다. 아니면 또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탈 때 한 5명만 타도 B야. 5명만 타도. 근데 영현아 너는 네 같은 사람은 10명이 타도 B해 안 해? 안 해요. 실제로 할지도 몰라도. 왜 그런 거야?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나는 5명밖에 못 타는데 넌 10명이나 탈 수 있어. 왜 그럴까? 가벼우니까. 몇 배나 더 가벼워? 2배 가벼운 거죠. 개수비가 10대 5였죠. 5대 10이었죠. 질량비는 10대 5인 거야. 이해돼?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1g당 분자수. 자, 그럼 저기 공간이 좁아서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예를 좀 들어서 이것도 실전 예제야. A2B라는 녀석이 있고요. AB2라는 녀석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1g당 분자수의 비를 줬어요. A2B, AB2의 1g당 분자수 비를 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23대 22래요. 23대 22.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일단 A2B랑 AB2 중에 누가 더 무거운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이해할 수 있어. 이거야. 한 개당 질량을 묻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치, 얘가 더 무거운 거야.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얘는 23명이 탔고 얘는 22명이 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무거운 녀석이죠. 한 개당은. 이해돼? 그렇다면 분자량이 얘가 더 무겁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분자량비는 몇 대 몇일까? 그치, 22대 23인 거야. 되니?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자. 1g당 A의 원자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23 곱하기 2, 22 곱하기 1이겠지. 그치? 23 곱하기 2, 22 곱하기 1일 거야. 그렇지.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A 원자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2를 곱하고 얘는 1을 곱한 거야. 한번 다시 적을게. 그래서 1g당 원자수는 1g당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인 거죠. 돼? 너무 어려운 예제를 줬나? 쉬운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 좀 더 쉬워. 좀 더 쉬운 거야. 봐봐. CH4는 1g에 몇 몰이야? 뭐라 16분의 1몰이야. 그러면 CH4는 1g에 16분의 1몰인데 이 16분의 1몰에는 탄소가 몇 몰 있는 거예요? 16분의 1몰 있는 거죠. 수소는 16분의 4몰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표현된 거야? 1g당 분자수 16분의 1에 1을 곱한 거죠. 곱하기 1.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몇? 4. 16분의 4. 여기도 봐봐. 1g당 분자수가 23이래. 그럼 1g당 A 원자수는 23 곱하기 2죠. 1g당 분자수가 22래. 근데 실제 분자수는 아니죠. 22개, 23개가 아니죠. B니까.
근데 그 B의 원리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A, B2가 22마리래.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A는 몇 개라는 소리야? 22마리겠죠. 요 말이죠. 이해돼?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마지막. NH3는 1g에 몇 몰? 17분의 1몰. 그럼 NH3 1g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는 몇 몰? 17분의 1몰. 1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 17분의 3몰. 이 17분의 3몰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돼서 나온 거예요? 17분의 1 곱하기 3이 된 거죠?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기억하자. 1g당 원자수는 1g당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는 거야. 1g당 원자수는, 즉 1g당 분자수가 결국 뭐예요? n분의 1이죠? 그치? n분의 1에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를 더 나가 볼게.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다시 해보자. 자, 이제 세 번째야. 몰과 질량이 아닌 몰과 부피입니다. 몰과 부피. 자, 몰과 부피는 중요한 사실이 기체만 성립이 되는 조건이에요. 기체만 성립이 돼. 액체나 고체는 안 돼.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풍선을 1리터짜리를 불었어요. 1리터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수가 있겠지. 근데 1리터가 아니고 이번에 2리터를 불었어. 그럼 2리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수는 1리터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2배 많겠죠. 즉 부피가 2배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2배가 된다는 거야. 부피가 절반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절반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체만 가능하고 분자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성립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무슨 소리냐면 온도와 압력은 이런 얘기야. 자, 1리터 용기 안에 어떤 기체들이 들어있대. 근데 또 2리터 용기 안에 어떤 기체들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얘는 0도씨인데 얘는 25도씨래.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여기 들어있는 분자수의 절반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25도씨가 아니라 0도씨가 된다면 냉각되는 거죠. 그럼 이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작아지면은 그때 부피가 더 이상 1대2가 돼요? 안 되지. 그럼 분자수가 1대2라는 거야? 아니란 소리야. 즉 온도가 다르다면 이게 2배가 된다고 해서 이게 2배가 돼요? 아닌 거죠. 이해돼? 이번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0도씨래요. 둘 다 0도씨인데 1대2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2기압이고 얘가 1기압이래.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온도는 같지만 압력이 다르지? 그러면 이걸 1기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부피가 2배가 되겠지. 2리터가 되겠지. 그러면 사실 1기압일 때는 부피비가 1대1이니까 분자수비는 1대1이거든. 근데 현재 지금 0도씨 2기압, 0도씨 1기압 상태에서는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지. 그렇다고 해서 분자수비가 실제로 1대2예요? 아니죠. 실제로는 1대1이야. 왜? 압력을 1대1로 맞추고 동일한 상황에서 보면 부피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온도와 압력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르면 이 부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몰수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분자 종류랑 상관이 없고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비는 몰수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누가 있냐면 또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가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법칙이냐면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모든 기체, 즉 분자 종류랑 상관없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1몰을 모아놓으면 이 녀석의 부피가 22.4리터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CO2가 예를 들어서 CO2가
1몰이 있대요.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1몰이 있대요. 그러면 몇 리터예요? 그치, 22.4리터야. 근데 이 CO2가 이번에 2몰이 있대요. 몇 리터일까요? 그치, 44.8리터예요. 이번엔 H2, 수소기체죠. H2가 1몰이 있대요. 몇 리터일까요? 그치, 22.4리터야. 분자 종류랑 상관없어. CO2든 H2든 1몰이 있으면 22.4리터야. 자, CH4가 0.2몰이 있대요. 몇 리터일까요? 이 녀석의 10분의 1이죠? 4.48리터야. NH3가 0.5몰이 있대요. 몇 리터일까요? 11.2리터. 또 O2가 0.25몰 있대요. 몇 리터일까요? 5.6리터겠죠. 즉 여기서 두 가지만 뽑아보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뽑아봐서 실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O2는 현재 여기에 4.48리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5.6리터에 5.6리터? 맞죠? 5.6리터에 누구? 쏘리 잘못 봤네. 얘가 CH4, 얘가 O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부피비, 얘네들 부피비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48 대 5.6이죠? 근데 몰수비도 몇 대 몇일까? 몰수비 4대 5인 거죠? 즉 부피비랑 몰수비가 서로 비례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질량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보자. 예를 들어 자, T도씨 1기압 조건이에요. 온도랑 압력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T도씨 1기압 조건에서 H2O 수증기예요. 이번엔 물이 아니고 기체니까. 수증기가 2리터 있대. 2리터. 그리고 CH4가 1리터 있대요. 1리터 있대. 얘네들의 질량비를 알아내 볼 거야. 질량비. 봐봐. H2O는 분자량이 몇이에요? 18. CH4는 16. 분자량의 비가 9대 8이죠? 9대 8.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18대 8이 돼요. 왜냐면 봐봐. H2O는 1몰에 이건 조금 이따 쓰고 한번 써보자. H2O는 1몰에 몇 g이라는 얘기야? 18g이라는 이야기지. CH4는 1몰에 몇 g이라는 소리야? 16g이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 요 1리터가 예를 들어 1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2리터는 몇 몰일까? 2몰이겠죠. 그럼 2몰의 질량은 몇 g이야? 36g이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질량이 36g이라고 치면 이 녀석의 질량은 16g이겠죠. 그래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8대 8에 뭐가 나와? 질량비가 나오는 거지. 9대 4.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라고요. 그러면 질량 B는 분자량 B 곱하기 몰수 B도 되죠. 그러면 난 질량 B를 알고 싶어.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9대 8이죠. 근데 몰수 B라는 거는 결국 기체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아요? 부피 B랑 똑같죠. 부피 B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이 B를 곱하면 18, 이 B를 곱하면 8. 똑같은 거죠. 이해돼? 그래서 부피, 질량, 몰수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환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잘 해야 되는 건. 이해돼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이번에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너가 대답해야 돼, 영애나. 응?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하면 돼. 어렵다면 이렇게 봐. 결국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는 거잖아. 그럼 리터가 나오면 뭘로 해석해도 돼? 개로 해석해도 돼. 오케이? 이걸 생각해서 한번 해봐봐. 처음이니까. 2리터 A라는 기체가 있대요. 2리터 A라는 기체. 근데 얘가 몇 g이냐면 질량 알려줄게. 예를 들어 3g이래. 근데 여기에 1리터 B라는 기체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 질량을 보니까 4g이래. 이렇게. 그랬을 때 이번에 뭘 물어볼 거냐면은 A와 B의 분자량 비를 한번 알아내 볼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대답 한번 해봐. 두 물질의 질량비가 현재 몇 대 몇이니? 왜 8이야? 질량비 바로 알려줬잖아. 3대 4야. 그치?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3대 4예요.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근데 이 부피비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라고? 몰수비랑 똑같은 거죠. 몰수비가 몇 대 몇이다? 결국에 2대 1이다. 근데 분자량이라는 거는 몰수분의 질량이죠. 2분의 3. 1분의 4. 12대 2. 6대 1의 분자량비를 가지고 있네. 그치? 공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겠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리터는 개라고. 의미가. 그럼 A는 두 개가 몇 그램? 3g일 때 B는 한 개가 몇 g이란 거야? 4g이라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 B라는 거는 얘는 두 개가 몇 g일까? 8g이겠지. 얘 두 개가 몇 g이야? 6g, 3g이죠. 그러면 분자량 B 몇 대 몇이야? 뭐야? 이상하게 나왔네. 얘가 8이죠? 이거 잘못했네. 쏘리. 잘못했네. 3대 8이죠? 다시. 두 개가 3g이야. 한 개가 4g이야. 그럼 두 개는 8g이겠지? 그럼 두 개랑 질량을 비교하는 게 결국에 분자량 비죠. 똑같은 개수의 질량을 비교하면 되니까. 그럼 몇 대 몇이겠어? 3대 8 나오는 거지. 원리 이해돼? 한 번 더. 이번에 2리터에 C가 있대요. 근데 얘는 8g이래. 이번엔 1리터에 D가 있대요. 근데 얘는 2g이래. 그러면 몇 대 몇일까? 분자량 B가. 몇 대면?
2대1? 2대1? 맞죠? 어떻게 했어? 두 개가 8g일 때 한 개가 2g. 그럼 두 개는 4g. 그치? 2대1이죠. 근데 공식으로 할 줄도 알아야겠죠? 질량비가 몇 대 몇? 8대2니까 4대1.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죠. 그러면 결국 2분의 4, 1분의 1이 1리터당 질량을 말하는 거지? 그게 뭐야? 분자량이지 결국에. 분자량이 몇 대 몇이야 그러면은? 2대1이라는 거야. 쉬워? 괜찮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짓거리를 잘 하려면 사실 지금 내가 쉽게만 예제를 내서 그렇지 실전 문제는 이렇지 않겠지.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우린 뭘 암기해야 돼? 이걸 암기해 놓고 있어야죠. 아시겠어요? 됐죠?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몇 가지 좀 골라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오늘 개념 진도는 끝이야.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야. 뒤에 11페이지에 29번 문제 한번 볼까요? 29번 문제. 자, 아보가드로 수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이며 NA로 표현한다.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탄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NA계래요. 1몰은 NA계래요. 맞죠? 자, 그러면 니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NA분의 12g이래요. 아까 했던 거죠?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 몇 g이라 그랬어? 12g이라 그랬지? 이게 NA죠? 그러면 한 개는 그치 NA분의 12g. 니은 맞니? 맞죠? 그러면 산소 원자는 봐봐. 산소 원자는 12g에 산소 원자 NA개가 들어있을 거래.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얼만큼 들어있는지 한번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산소는 16g에 몇 개야? NA개죠. 그치? 잘하고 있어. 그러면 12g에는 몇 개일까? 16분의 12니까 8분의 6. 그러면 4분의 3 NA개죠. 이게 정답이죠. 잘했어. 자, 3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탄소의 원자량을 12가 아니라 몇으로 가정하겠대? 24로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묻고 있지. 그럼 봐봐. 탄소의 원자량이 12일 때는 수소의 원자량이 몇이야? 1. 산소의 원자량은 16.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유는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 가벼우니까. 산소는 탄소보다 3분의 4배 무거우니까. 그지? 그러면 내가 기준만 바꿀 거야. 탄소의 원자량을 몇? 24로 만약에 바꾼다면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 가볍다는 사실이 변하니? 그건 변하진 않지. 변하는 게 아니야. 왜? 수소와 탄소의 실제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원자량은 몇이 될 거야? 2가 되겠죠. 2배만큼. 기준이 2배 늘어났으니까. 그럼 산소의 원자량은 몇일까? 32가 되겠죠. 즉 다른 녀석의 원자량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 한번 볼게.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가 달라질 거야. 자, 요거일 때 아보가드로 수는 탄소 몇 그램? 12g에 들어있는 누구 개수? 탄소 개수였죠. 이게 몇 개였어요? 이거였죠. 근데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죠. 탄소 12g이 아니라 탄소 몇 그램? 그치. 24g에 들어있는 탄소의 몇 개? 탄소의 개수죠. 얘는 몇 개일까? 그치. 12.04 곱하기 10의 23이죠. 근데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로 써도 되겠죠? 그치? 아, 근데 이거 쓰지 말자. 언제? 뭐 나오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쓰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이게 변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기준이 이것일 때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분의 12g이겠지. 그럼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그치, NA가 요거죠. 이번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의 몇? 24. 둘이 어때? 똑같아요.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보기 봐봐. 기억, 원자량이 2배가 될 거래. 맞아, 틀려? 맞죠? 자, 원자의 실제 질량이 2배가 돼요. 그렇다고? 아니지, 실제 질량 똑같습니다. 자, 그럼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2배가 되니? 아니죠? 2배가 돼요? 12g에 들어있는 개수가 2배가 되려면 실제 질량이 절반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안 그렇지. 실제 질량이 똑같잖아. 봐봐. 12g에 들어있는 탄소 개수가 요만큼이지.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 어쨌든 뭐 24g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이라며. 그럼 12g에 들어있는 거는 똑같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뒤에서 36번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푸는 문제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풀어주는 문제도 사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고. 자, AB의 분자량이 몇이래요? 28이래요. 근데 AB2의 분자량이 몇이래요? 44래요. 자, 분자량이라는 건 원자량의 총합이죠. 이기 때문에 뭐 식을 써서 한번 풀어본다면, 이런 걸 참 싫어하지만 풀어본다면 AB를 더한 게 28이죠. 근데 A에 2B 더한 게 몇이란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죠. B는 몇일까요? 16이고 A는 몇일까요? 12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화학은 이런 게 더 중요해. 아, B가 하나 늘어났네. 아, B는 12네. 아, 16이네. 이렇게 푸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 사실 수능 모의고사 고3 수준 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겠지? 3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2분만 시간 줄 테니까 스스로 해봐봐. 자,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풀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응? 풀겠지? 풀어.
했어? 한번 해볼게. 자, H2 2g의 분자수라 그랬어. 근데 문제에 보면은 다 얘네들 원자량을 알려줬죠. 분자량 계산해서 쓰라는 거지. H2의 분자량이 몇일까? 2죠? 2g은 몇 몰? 1몰이겠지. H2 3.01 곱하기 23승계라는 건 몇 몰을 말하는 거야? 0.5몰. 그치, 답은 0.5몰. NH3가 분자량이 몇이야? 17이죠? 그러면 17g이 몇 몰? 이거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1몰. 그치, 1몰. 얘 1몰. 얘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는 몇 몰이야? 그러면? 3몰. 답은? 다가 나. 이해돼요?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39번도 한번 해볼게. 뭐 그래프처럼 표현했지만 A, B, C 원자에 각각 뭘 알려준 거야? 원자량과 한 개당 질량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원자량을 알려줬고요. 한 개당 질량을 알려줬어. 근데 이 둘의 지금 숫자가 다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B는 똑같은 거죠. 그렇겠지. 그러면 A의 원자량은 Y, B는 16, 24. 이게 Y고 이게 16이고 이게 24래. 근데 한 개당 질량은 2x4래요. 돼요? 그럼 봐봐. 한 개당 질량비가 2대 4죠. 원자량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4여야 돼. 근데 얘가 24래. 그러면 몇일까? 12, 그쵸. 그러면 봐봐. 진짜 더럽네. 자,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또? 3대 4죠. 한 개당 질량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4여야지. 그럼 x는 몇 분이면? 3분의 8이 되겠지? 끝난 거죠. 얘네들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은 기억 x랑 y를 곱하면 16이래요. 얘를 곱하면 16이에요. 4, 8에 32. 32죠. 자, 그리고 니은 원자 1몰의 질량은 C가 B의 1.5배래. 1몰당 질량이라는 건 결국 원자량 B죠. 그치? 그러면 C가 B의 1.5배래. C가 B의 1.5배. 맞는 말이네. 자,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 나왔네. 얘들아,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는 거는 무거운 게 많아야 돼? 가벼운 게 많아야 돼? 가벼운 게 많겠죠? 자, A랑 B 중에 누가 더 가벼워요? A가 더 가볍죠. A가 더 많아야겠죠? 몇 배 더 많아야 돼요? 3분의 4배 더 많아야겠죠. 그치? 근데 4대 3이래요. 맞는 말이죠. 이해돼요? A가 B에 4대 3. 그치. 한 문제 더 해볼게. 42번, 43번 한번 해볼게요. 13페이지에. 42번, 43번. 같이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자, 지금 문제 보니까 NH3가 있습니다. NH3가 몇 그램 있대요? 8.5g이 있고 몇 리터래요? 이게 15리터의 부피래. 조건이 T도씨 1기압에서지. T도씨 1기압 조건에서 암모니아 8.5g은 15리터래. 근데 42번 보니까 T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와 입자수가 같은 걸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골라보래.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를 알아야겠죠? 그럼 수소 원자수를 알려면 NH3가 몇 몰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NH3 8.5g은 몇 몰이에요?
그치. 0.5몰이야. 0.5몰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몇 몰? 1.5몰. 그렇죠. 그러면 이 1.5몰과 같은 걸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기억 봐봐. 기억. H2 45리터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수. H2 45리터의 분자수. 그럼 봐봐. 이 45리터가 몇 몰인지를 알으란 얘기지. 근데 얘가 몇 몰인지 알려면 1몰이 몇 리터인지 알아야지. 그럼 봐봐. 0.5몰이 몇 리터라고 알려줬어, 지금? 15리터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45리터는 몇 몰일까? 그치, 1.5몰인 거야. 왜? 1몰당 현재 T도씨 1기압에서 1몰당 몇 리터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30리터라는 걸 알아낸 거죠. 즉, 이 T도씨는 0도씨보다 높겠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였으니까 T도씨는 0도씨보다 높은 데서는 1몰이 이만큼이 될 수 있겠지. 자, 니은 N2 42g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래. N2 42g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 그럼 질소 원자수를 알려면 N2의 분자수를 알아야겠죠. 그치? N2 분자량 몇이에요? 28이죠. 그치? 그러면 28이면 42g이 몇 몰일까요? 여기에 14 더한 게 42죠. 그치? 그러면 몇 몰일까요? 1.5몰이지. 1몰이 28g이고 14g이 더 있는 거니까 1.5몰. 그러면 질소 원자수는 몇 몰? 1.5몰. 아, 1.5몰? 아, 미친놈 아니죠? 3몰이죠? 쏘리. 3몰이죠? 왜? N2니까. 이해됐어? 자, 그리고 디귿. 디귿은 뭐래요? N2H4 1.5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N2H4 1.5몰의 전체 총 원자수. 총 원자수라는 거는 1.5 곱하기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죠. 몇? 6. 그치? 그럼 곱해버리면은 몇이에요? 3, 3은 9니까 9몰.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한 요거랑 똑같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기억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43번 밑에 보면은 T도씨 1기압에서 암모니아 1몰의 부피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 보래요. 암모니아 1몰은 부피가 몇 리터? 30리터. 이유는 0.5몰의 부피가 15리터이므로 1몰의 부피는 30리터다. 그쵸? 자, 라스트 한 문제만 더 할게. 55번 한번 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서. 자, 간아에 각각 N2H4랑 누가 있대요? CH4. 그치. 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온도랑 압력이 동일한데 피스톤의 높이는 각각 4H, 3H래요. 자, 요 피스톤의 밑면은 같겠죠? 높이가 4대 3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N2H4랑 CH4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지금? 그치, 부피비가 4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예를 들어 얘가 4몰일 때 오른쪽 요 녀석은 3몰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래 놓고
자, 기체의 몰수비 가대나는 몇 대 몇이래요? 4대 3이래요. 맞는 말이죠? 왜?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수소원자의 몰수비 가대나래요. 그러면 니은 수소원자의 몰수비는 봐봐. N2H4에 4몰이 있다면 수소원자는 몇 몰일 거야? 4 곱하기 4, 16이 되겠죠. 자, 얘가 3몰 있는 거죠. 얘를 4몰로 쳤으면 3몰의 수소원자 몇 몰 있는 거야? 12몰. 그치? 이해돼요?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3. 맞니? 틀렸죠. 3대 4죠. 자, 디귿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비는 디귿이 중요한 거죠.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비 가나를 묻고 있어요. 그럼 1g의 분자수비를 알면 되죠. 1g당 분자수비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분자량비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분자량 몇일까요? 분자량 얘가 몇이야? 28, 32. 얘 분자량 몇이에요? 16. 그쵸? 분자량비 몇 대 몇? 2대 1이야. 그러면 디귿 1g당 분자수 B는 누가 2배 있어야 돼요? 그치. 1대 2죠. 이해돼요? 1g당 분자수 B가? 이런 거죠. 얘가 1g에 32분의 1몰이고 얘는 1g에 16분의 1몰이지. 그걸 B로 따지면 1대 2지. n분의 1이니까 이게. 1g당 분자수 B 뭐라고?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봐봐. 얘는 1g당 32분의 1몰이지. 얘는 1g에 16분의 1몰이죠. 네, 전체 원자수는 32분의 1몰에 곱하기 몇이야? 6. 곱하기 몇이야? 5. 1대 2에 곱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B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6 곱해버리면 6. 여기에 5 곱해버리면 2, 5, 10. 몇 대 몇이에요? 3대 5. 3대 5래요? 6대 5래요. 디귿 맞아 틀려? 틀렸죠. 이해돼? 그래서 요거 절대로 지금 내가 수업한 것만 다시 보면은 안 돼. 안 돼. 문제 스스로 풀어봐야 돼. 복습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복습 안 하면 원래 영현이가 오늘 나오는 날이 아니지? 언제 나와? 일요일 나오지, 화학. 일요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알겠어? 그래야 다음 주에 알아듣기 쉬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는 그 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16페이지까지. 네. 어려울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11쪽부터. 오케이? 자, 그럼 수고하셨고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